여러분,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 이 한 권의 책 안에 담았습니다. 주가 폭등 20가지 급소,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1일이고요. 이경주 TV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작년 한 해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최악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들 너무너무 힘드셨죠. 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영원한 악재도 없고 영원한 호재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내년 되면은 저는 뭐 완전히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세가 많이 꺾일 거라고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여러분. 자, 그렇고 자, 그럼 새해 첫날 신풍제약을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신풍제약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씁니다. 자, 신풍제약 주가를 먼저 보시면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로 보면은 좀 더 그래요. 예,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날 2020년도의 마지막 장이었죠. 이날 그 종가가 12만 4천 원으로 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전고점이 21만 4천 원 2020년 9월 21일 날 기록한 이 주가인데 여기에 비하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상 이상이 좀 많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악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신풍제약 측에서 이날 이렇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뭔가 좀 투명하게 발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러다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뒤늦게나마 뭔가 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신풍제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신풍 소식에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 시험 내년 4월 완료 목표 이렇게 조그맣게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클릭해서 볼게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빨리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풍제약 주식회사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 시험 내년 4월 완료 목표.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이 현재 순항 중에 있다고 하네요. 순항 중이며 내년 4월 중으로 환자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호재는 전혀 아니죠. 악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라맥스, 피로나딘, 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 복합제 피라맥스는 사람을 폐세포주로 이용한 세포시험에서 각 성분의 항바이러스 효능과 병용 효과가 확인된 합성 의약품으로 지난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고려대 구로병원을 필두로 김우주 교수님이 또 여기 관여하시나 봐요.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시던데 이 고대 구로병원을 필두로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 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환자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올해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임상시험 참여 기관들이 주로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전담병원이라서 경증,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라맥스 임상 환자 모집이 다소 늦어졌다는 거예요. 늦어졌으나 현재 임상 기관이 확충이 되면서 국내 임상 시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향후 경증 중등도 환자 입원 비율이 높은 임상 기관을 추가로 확보해서 국내 임상 시험 진행의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임상 이상을 통해서 이미 말라리아 임상 및 치료 과정에서 입증된 안전성이 확증된 피라맥스,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피라맥스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에서의 안전성 및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 및 임상 증상의 개선 등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임상이 완전 실패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좀 그 시험자 모집에 있어서 좀 약간의 그 차질이 빚어졌다. 그렇지만 내년 2021년도 4월 올해죠. 벌써 올해 4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뒤늦게라도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소식이 좀 올라왔는데요.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 신약 SP-8203 임상 2비상 환자 모집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신풍제약은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SP-8203의 임상 2비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예, 이건 이제 뇌졸중 관련된 치료 신약인가 봐요.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아시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병이고 그 경색은 말 그대로 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병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은 막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은 세계 사망 원인 2위 질환이고 시장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SP-8203은 급성 뇌졸중의 유일한 치료제인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 들어보셨죠? 베링거 인겔하임의 혈전용해제 맥티 발음이 어렵네요. 액티라제와 병용 요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PA는 뇌졸중 환자의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SP-8203은 TPA 병용 함께 투여했을 때 투약 시간을 연장하고 TPA에 유발되는 부작용을 억제하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향후 임상에서 도출될 통계적 유효성을 근거로 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사와 라이선스 거래, 공동 연구,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내 3상 진입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소식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상에.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재료, 즉 호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급인데 일단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 상에서 두 가지 소식 읽어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재료에 따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대형 호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피라맥스 관련해서는 그 임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료는 분명히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신약에 대한 것도 좀 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등장을 했고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공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공시는 뭐 특별히 올라온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14일 날 올라온 공시가 마지막인데 이거는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되는데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가 보면은 여기 보유 주식 등의 수 및 보유 비율 하면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송암사 이거는 그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입니다. 주식회사 송암사가 27.96%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2월 14일 날 27.96%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분율 자체에는. 그리고 이 변동 및 변경 사유를 보면 이 송암사가 이미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으로부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출금을 상환을 했다 그 뜻이고요. 이 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또 신규로 차입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금융투자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이미 주식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만기를 연장을 했다. IBK 투자증권으로부터. 뭐 이 정도 소식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뭐 별로 뭐 뚜렷이 나온 게 없고요. 아까 그 뉴스 소식 그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피라맥스에 대한 재료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그 수급을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매매 동향에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동향 잠깐 눌러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일단 그 12월 30날 325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4일 날이 피크를 찍었어요. 1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은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피라맥스 임상 이상 그 지연 그것 때문에 많이 개인이 빠져나간 것 같고, 기관도 좀 많이 들어왔다가 29일하고 30날 살짝 조금 좀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수급 정도는 이렇고, 증권사 창구를 보면은 증권사 창구로도 뭐 대량으로 뭐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81만 2천 주, 삼성증권에서 40만 5천 주. 물론 이거는 그 12월 29일 날짜죠. 예, 그 2020년도 마지막 장이 열렸던 그날 그 수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또 72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미래에셋에서 48만 주 정도. 그래서 합계 매수 총 합계가 214만여 주 정도 되고요. 매도 합계가 214만여 주. 그리고 외국계 창구 UBS 증권사를 통해서 뭐 소량이긴 하지만 4073주 정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도 뭐 그렇게 완전히 꼬여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공매도 현황을 보면, 신풍제하고 공매도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뭐 공매도 세력이 뭐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좀 체크해 볼 거 우리가 전부 다 체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것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그 공매도 현황인데요. 공매도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잔고가, 공매도 잔고가 뭐 5만 9천 주, 6만 5천 주, 3만 8천 주, 뭐 8만 2천 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12월 18일 날 11만 6천 주였다가 21일 날 반토막으로 줄었죠. 그래서 7만 3천 주, 그 이후로는 크게 뭐 5만 9천 주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매도는 크게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건 이제 일봉 차트인데, 보고 계신 거는 그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12월 30일 기준으로 12만 4천 원으로 종가가 나왔습니다. 2.9% 상승.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일봉 차트로 보면 5일선이래, 5일선이 61선까지 뚫고 121선과 터치를 해서 지금 121선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갖고 차트가 약간 좀 망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만 보자면 주봉으로, 즉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차트가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5일선이 21선을 타치를 했어요. 타치를 해갖고 좀 밑으로 쭉 내려오다 다시 밑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뚫어내지는, 아직은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뭐 정배열을 아직은 이루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주봉이에요. 주봉. 이거는 정배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를 너무 좀 조급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러지는 말자 이겁니다. 아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라맥스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끈기를 갖고 좀 지켜보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직은 그렇게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더 내년 4월까지는 모집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주가상으로는 이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합으로 가거나 살짝 뭐 급등락을 반복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변동성이 최대로 확대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굳이 주가를 전망을 해본다면.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피라맥스는 어차피 내년 4월쯤 돼야 뭔가 좀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침착한 마음으로 그냥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0선과 닿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좀 길게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직은 그렇게 다 굳이 이거를 다 팔아서 100%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신규로 혹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요 5일선이 최소 그래도 61선을 뚫어내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신규 매수를 하시라. 정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래서 신풍제약은 결론은 아까 제가 제목을 그렸잖아요. 신풍제약 이대로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펀더멘탈 재료 수급에 있어서 뭐 다 엉망진창 다 꼬여버린 건 아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제가 신풍제약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한 안 좋은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믿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제가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냥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2021년도 한 해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업종하고요. 반도체 업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반도체는 왜 그러냐면 대략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올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즉 슈퍼사이클 대세 상승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나름 근거를 제시한다면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PC, 게임기 등 IT 기기 판매량이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써둔 글인데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갇힌 사람들의 PC와 태블릿 PC 사용량은 현저히 늘어났다. 재택근무 또한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용 반도체 수요. 이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재고로 쌓아놓은 재고가 2021년 1분기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반도체 공급 부족.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21년 2분기부터 D램 공급이 부족 현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D램 익스체인지 유명한 데죠. 여기 D램 익스체인지에 의하면 2021년 2분기 전 세계 D램 공급량은 407억 기가바이트이나 수요는 412억 기가비트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아마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뭐 아는 상식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D램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D램 가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D램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올라줘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오를 것이다. 아마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 D램 가격 상승의 원인은 또 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가 기존 D램 생산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 때문에 그런데 현재도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 수는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DDR4에서 DDR5로 교체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DDR5는 기존 DRAM4, DDR4의 그 대비 속도가 2배 빠른 차세대 D램이에요. 그래서 이 DDR5로 교체되는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주는 올 한 해 좀 유망하다. 그래서 반드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풍제약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올해 2021년도에 반도체 관련주하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아마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해 첫날 오늘 이경주 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